여러분, 친구 만나고 오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즐겁고 행복하신가요? 아니면 오히려 더 지치고 피곤하신가요? 만약 후자라면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보세요. 오늘 한 65세 여성의 고백을 들려드리겠습니다. 30년 우정을 단칼에 끊어낸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주변에서는 미쳤다고 했습니다. 변했다고, 냉정해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말합니다.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65세 이정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정희 씨는 올해 65세입니다. 35년 동안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다가 2년 전에 은퇴했습니다. 아침 7시에 문을 열어 저녁 8시까지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이 일했습니다. 그렇게 35년을 살았습니다. 지금은 남편과 둘이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서울에서 직장 다닙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려옵니다. 손녀가 하나 있습니다. 건강은 괜찮은 편입니다. 연금도 나오고 남편도 건강해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평범하고 평온한 노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아침만 되면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머리가 무겁고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처음엔 무슨 병인가 싶었습니다.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약이 안 맞나 싶기도 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혈압도 재고 피 검사도 했습니다.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혹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냐고. 이정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트레스요? 은퇴하고 편하게 사는데 무슨 스트레스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집에 돌아와 생각해보니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목요일만 유독 그렇습니다. 목요일 오후 2시 친목회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만난 친구들입니다. 강미란 씨, 윤혜숙 씨, 정은주 씨, 4명이 매주 목요일마다 만났습니다. 30년 전 이 동네로 이사 오면서 만난 사이입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아이들이 같은 학교에 다녔습니다. 같이 학교 행사도 가고 아이들 생일 파티도 함께 했습니다. 서로 반찬도 나눠 먹고 김장도 같이 했습니다. 명절 때는 가족들끼리 모여서 밥도 먹었습니다. 시집살이 힘들 때 서로 위로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서로 도왔습니다. 정말 가족 같았습니다. 30년이면 긴 세월입니다. 35에 만나 지금 65세가 됐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만나 지금은 손주가 있습니다. 인생의 반을 함께한 친구들입니다. 이정희 씨에게 이 친구들은 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남편과 싸웠을 때도, 세탁소 장사가 안 될 때도 이 친구들이 있어서 견뎠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모임에 가는 게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가기 전부터 한숨이 나왔습니다. 만나고 나면 기운이 쭉 빠졌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인 줄 알았습니다. 65세면 체력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날은 멀쩡했습니다. 시장도 가고 등산도 갔습니다. 유독 목요일만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30년 우정인데 왜 만나는 게 힘들어진 걸까요? 친구들이 싫어진 걸까요? 아니면 내가 이상해진 걸까요? 이정희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30년 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흔들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래된 친구인데 만나기가 부담스러운 경험. 만나고 나면 오히려 더 지치는 경험. 억지로 웃고 억지로 맞장구 치는 경험. 있으시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정혜 씨가 어떻게 30년 우정을 정리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 그녀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들려드리겠습니다. 듣고 나시면 여러분도 용기를 얻으실 겁니다. 불편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남은 인생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을.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유익하다고 생각되신다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세요. 유익하지 않다면 노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이 제가 더 발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그날도 이정희 씨는 모임에 나갔습니다. 단골 카페 2층 테이블에 4명이 모였습니다. 항상 앉던 자리였습니다. 커피와 케이크를 주문했습니다. 강미란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또 추석에 안 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작년에도 안 왔는데 올해도 바쁘다는 핑계만 댄다고 했습니다. 손주들도 못 보게 한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윤혜숙 씨가 맞장구 쳤습니다. 자기 딸도 명절에 남편 집만 간다고 했습니다. 30분 거리인데 친정은 안 온다며 서운해했습니다. 이정혜 씨는 듣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난주에도 들었습니다. 그 전주에도 들었습니다. 사실 몇 달째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이정혜 씨가 조심스럽게 먼저 연락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강미란 씨는 며느리가 먼저 해야 한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리 불평, 딸 불평, 자식들 불평이 1시간 넘게 계속됐습니다. 이정혜 씨는 힘들겠다, 서운하겠다, 이해한다는 말들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도대체 몇 번이나 들은 걸까? 매주 같은 이야기인데 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까? 정은주 씨가 건강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당뇨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약을 먹어도 수치가 안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운동하라고 했지만 무릎이 아파서 못한다며 약만 8개를 먹는다고 했습니다. 이정혜 씨가 가벼운 산책이라도 해보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정은주 씨는 손을 저으며 나이 들면 다 아픈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정혜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해결책을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들어주길 원했습니다. 30년 동안 이정혜 씨는 들어줬습니다. 매주 같은 이야기를 듣고 맞장구 치고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이정혜 씨가 손녀 걱정을 꺼냈습니다. 학교에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아서 담임 선생님한테 연락도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강미란 씨가 말을 끊었습니다. 애들이 다 그렇다며 자기 손주는 지금 전교 회장이라고 했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정희 씨의 말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화제는 다시 강미란 씨의 손주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공부도 잘한다는지, 선생님이 칭찬했다는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이정희 씨는 그냥 앉아서 들었습니다. 3시간이 지나고 모임이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정희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 동안 나는 뭐였을까? 듣는 기계였을까? 불평 쓰레기통이었을까? 왜 내 이야기는
한 번도 제대로 못했을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기가 무거웠습니다. 남편이 모임은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이정혜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밌었냐고요? 전혀 재밌지 않았습니다. 3시간 동안 다른 사람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불평 아니면 자랑이었습니다. 정작 내 이야기는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기운이 다 빠졌습니다. 그런데 30년 친구인데 재밌지 않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피곤할까?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며칠 뒤 강미란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 생일이니 꼭 오라고 했습니다. 좋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자고 했습니다. 이정혜 씨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30년 동안 생일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생일 모임 당일이 됐습니다. 강미란 씨는 아들이 사주었다는 비싼 시계를 차고 왔습니다. 앉자마자 자랑이 시작됐습니다. 백화점에서 샀다며 가격까지 말했습니다. 이정혜 씨와 다른 친구들은 예쁘다고, 아들이 효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랑이 길어졌습니다. 시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미역국을 끓여줬다는 이야기, 손주들이 편지를 썼다는 이야기, 아들이 용돈까지 줬다는 이야기가 1시간 넘게 계속됐습니다. 그때 윤혜숙 씨가 이정혜 씨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아들은 생일에 뭐 해주냐고. 이정혜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못난 게 아닙니다. 바쁜 와중에도 전화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습니다. 그런데 왜 비교당하는 기분이 드는 걸까요? 그날도 이정희 씨는 3시간을 듣기만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친구인데 왜 이렇게 힘들까? 만나는 게 왜 이렇게 무거울까? 그날 밤 이정희 씨는 남편에게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모임 가기가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만나고 오면 기운이 빠진다고 했습니다. 3시간 동안 듣기만 하고 내 이야기는 한마디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꼭 매주 나가야 하는 건 아니라고. 힘들면 안 나가도 된다고. 그 말이 이정희 씨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다음 모임 날이 됐습니다. 이정희 씨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강미란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못 갈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다음 주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딸네 집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주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집안일이 밀렸다고 했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윤혜숙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 왜 안 나오냐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피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이정혜 씨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진짜 바빠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30년 친구인데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동시에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목요일 오후가 자유로웠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아도 되고 아무 이야기도 안 들어도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30년 우정이 왜 독이 된 걸까요?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정혜 씨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친구들이 잘못한 걸까요? 사실 누가 잘못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관계가 건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서로의 덕을 높이는 관계다. 서로에게 짐이 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다. 만나고 나서 기운이 나는 관계가 진짜 우정이다. 이정혜 씨와 친구들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서로를 성장시켰습니까? 만나고 나서 기운이 났습니까?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이정혜 씨는 들었습니다. 맞장구 쳤습니다.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이야기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정일까요? 심리학자들은 관계의 질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긍정과 부정의 비율입니다. 좋은 관계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부정적인 상호작용보다 5배 이상 많아야 합니다. 이정혜 씨와 친구들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자랑과 비교만 가득했습니까? 만나고 나서 기운이 빠졌다면 그것은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만나고 나서 우울해졌다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30년을 함께 했어도 말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벗과 사귈 때는 서로 존중해야 한다. 한쪽만 말하고 한쪽만 듣는다면 그것은 존중이 아니다. 평등하지 않은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이정희 씨는 존중받았습니까? 30년 동안 자신의 이야기를 한 번도 제대로 못했다면 그것은 존중받은 게 아닙니다. 말을 꺼내려 하면 금방 다른 화제로 넘어갔다면 그것은 평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오래 알았다고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함께한 세월이 길다고 진짜 친구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세월이 아니라 질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는지,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지, 함께 있으면 편안한지, 만나고 나서 기운이 나는지, 이것이 진짜 우정의 기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질이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많은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함께 놀고 함께 일하고 함께 아이를 키웠습니다. 숫자가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65세가 넘으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매일 여러 사람을 만날 체력도 없습니다. 그 시간을 불편한 관계에 쓸 수는 없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숫자가 아니라 질에 있다. 많은 친구보다 진짜 친구 한 명이 낫다. 불편한 관계에 시간을 쓰는 것은 삶을 낭비하는 것이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불편한 100명보다 편안한 한 명이 낫습니다. 많은 친구보다 진짜 친구 한 명이 낫습니다. 억지로 만나는 10명보다 진심으로 만나는 한 명이 낫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0년 우정을 끊어야 할까요?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죄책감이 듭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 두렵습니다. 이기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 왜 이기적입니까? 내가 편해지려고 하는 것이 왜 나쁩니까?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왜 잘못입니까?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오랜 시간 함께하며 쌓아온 신뢰가 우정이다. 하지만 그 우정이 독이 된다면 끊어낼 용기도 필요하다. 자신을 위해 선택하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자기 사랑이다. 30년 우정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한 세월이 길다고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오래 알았다고 평생 함께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불편하면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힘들면 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남은 인생을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관계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옷장을 정리하듯이 말입니다. 안 맞는 옷은 버립니다. 안 입는 옷은 기부합니다. 그래야 새 옷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맞는 관계는 정리해야 합니다. 불편한 관계는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사람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야 진짜 친구를 만날 여유가 생깁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강미란 씨가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정혜 씨는 당황했지만 문을 열었습니다. 강미란 씨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이정혜 씨는 현관에 섰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솔직하게 말하면 30년 우정이 깨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으면 계속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이정혜 씨가 말했습니다. 모임이 힘들다고, 매번 듣기만 한다고, 내 이야기는 한 번도 제대로 못했다고, 나도 지친다고. 강미란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우리 탓이냐고 물었습니다. 네가 말을 안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말라고 했냐고 했습니다. 강미란 씨는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뒷모습이 화가 나 보였습니다. 이정혜 씨는 문을 닫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홀가분하기도 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속마음을 말했습니다. 듣기만 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계속 이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낼 것인가? 불편한 관계를 정리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불편한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나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편한 관계는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행복한 노년을 위한 길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정혜 씨는 그 후로 목요일 오후가 자유로워졌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30년 동안 매주 목요일마다 친구를 만났는데 안 만나니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오히려 편해졌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일어나면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몸도 가벼웠습니다. 두통도 없고 속도 편했습니다.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친구를 안 만나니 몸이 좋아진 겁니다. 이정혜 씨는 목요일 오후에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공원을 걷는 겁니다. 혼자 걷는 게 편했습니다. 아무 말 안 해도 되고 아무것도 안 들어도 됐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좋았습니다. 나무 사이로 햇빛이 비쳤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오랜만에 읽는 책이었습니다. 친구 만나느라 바빠서 책 읽을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공원에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비슷한 나이로 보였습니다. 혼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그 여성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이른한 새의 최옥희 씨였습니다. 이 동네에 산 지 5년 됐다고 했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산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은 다 외국에 있고 1년에 한 번 만난다고 했습니다.
이정혜 씨가 혼자 안 외로우냐고 물었습니다. 최옥희 씨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처음엔 외로웠다고. 남편 떠나고 한동안은 정말 힘들었다고. 그래서 친구 모임에 많이 나갔다고. 혼자 있기 싫어서였다고. 근데 만나고 나면 더 지치더라고 했습니다. 이정혜 씨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최옥희 씨가 말했습니다. 남의 불평 듣고 비교당하고 내 이야기는 못하고 듣기만 했다고. 만나고 오면 기운이 빠졌다고. 그래서 어느 날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고. 외로운 것보다 이게 더 힘들다고. 그래서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다 끊었다고. 처음엔 미안했다고 했습니다. 이기적인 것 같고, 주변에서 뭐라고도 했다고, 변했다고, 친구를 버렸다고. 근데 지금은 이게 맞았다 싶다고 했습니다. 최옥희 씨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불편한 100명보다 편안한 혼자가 나아요. 외로움은 잠깐이에요. 적응하면 괜찮아져요. 근데 불편함은 계속되거든요. 만날 때마다 지치고 만날 때마다 기운 빠지고 그게 더 힘들어요. 이정혜 씨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불편한 100명보다 편안한 혼자.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정혜 씨는 그 후로 새로운 일상을 만들었습니다. 목요일 오후에는 공원을 걷습니다. 최옥희 씨를 종종 만납니다. 벤치에 앉아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합니다. 가벼운 이야기입니다. 날씨 이야기, 꽃 이야기, 책 이야기. 무겁지 않습니다. 불평도 없고 자랑도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다가 헤어집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 교실을 등록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2시간씩 붓글씨를 배웁니다. 먹물 냄새가 좋습니다. 한자 한자 쓰다 보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새로운 취미가 생긴 겁니다. 서예 교실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깊은 대화는 나누지 않습니다. 그냥 함께 글씨 쓰고 웃고 헤어집니다. 가볍습니다. 편합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아침에 산책하고, 낮에 서예 수업 듣고, 저녁에 남편과 차 한 잔 마십니다. 조용하고 평화롭습니다. 예전에 모임 다니느라 바빴을 때보다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요즘 표정이 좋아 보인다고. 밝아졌다고. 이정혜 씨도 그렇게 느낍니다. 거울 보면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윤혜숙 씨를 마주쳤습니다. 야채 코너에서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잘 지내냐고 서로 물었습니다. 짧은 대화였습니다. 예전 같은 친밀함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도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면 됐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강미란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커피 한 잔 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망설였지만 만나기로 했습니다. 1년이나 지났으니까요. 마음이 정리됐을 때 만나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강미란 씨 얼굴에 주름이 좀 더 늘어 보였습니다. 강미란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생각해봤다고 했습니다. 1년 동안 많이 생각했다고. 네 말이 맞았다고. 우리가 너한테 일방적이었던 것 같다고. 항상 우리 이야기만 하고 네 이야기는 안 들었던 것 같다고. 이정혜 씨는 놀랐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줄 몰랐습니다. 이정혜 씨도 말했습니다.
나도 진작 말했어야 했다고. 30년 동안 참기만 하고 말을 안 한 것도 잘못이라고. 속으로만 힘들어하지 말고 말했으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고. 두 사람은 가끔 만나기로 했습니다. 예전처럼 매주는 아니어도 가끔 얼굴 보면서 밥 한 끼 하기로. 그 정도가 좋겠다고. 두 사람은 1시간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처럼 가깝진 않지만 적당한 거리였습니다. 그게 더 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정희 씨는 베란다에 섰습니다. 저녁 노을이 예뻤습니다. 남편이 옆에 왔습니다. 잘 됐다고 했습니다. 이정희 씨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된 것 같다고. 원수처럼 지내는 것보다 이게 낫다고. 남편이 이정희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없이 함께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만나고 나서 기운이 빠지는 관계인지 점검하세요. 만날 때마다 지친다면 그것은 신호입니다.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둘째,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관계인지 돌아보세요. 3시간 만났는데 내가 말한 시간이 10분도 안 된다면 문제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 비슷하게 말합니다. 셋째, 억지로 만나고 있는 건 아닌지 자문하세요. 만나러 가기 전에 마음이 무겁다면 이미 답은 나온 겁니다. 진짜 친구는 만나고 싶습니다. 넷째, 용기 내어 거리를 조절하세요. 매주 만나던 것을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불편하면 완전히 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다섯째,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처음엔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응하면 편해집니다. 불편한 100명보다 편안한 혼자가 낫습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홀로 있을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다. 외로움을 견딜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정희 씨처럼 용기를 내세요. 남은 인생은 여러분 것입니다. 불편한 관계에 시간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편안한 사람과 함께 하세요.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불편한 100명보다 편안한 혼자가 낫습니다. 관계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안 맞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세요. 그래야 좋은 사람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야 진짜 친구를 만날 여유가 생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부터 실천하실 것이 몇 번째인지 숫자로 적어주세요. 1번 관계 점검하기, 2번 대화 비중 돌아보기, 3번 억지로 만나는지 자문하기, 4번 거리 조절하기, 5번 혼자 있기 두려워하지 않기 중에서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실천하실 건가요? 댓글에 1번부터 5번 중 하나만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이 채널을 더 유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한 줄 댓글이 다른 분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연대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인생, 여러분을 위해 사세요. 불편한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길입니다.